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중산리와 함께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는 가장 대중적인 코스인 지리산 백무동 코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지리산 천왕봉은 대한민국 내륙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여서 많은 분들이 찾는 산인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등산로가 중산리 아니면 백무동인 것 같습니다. 중산리는 저번에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중산리만큼 많은 분들이 찾는 백무동 코스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산리와도 좀 비교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이도는 우리나라 두 번째로 높은 산답게 좀 어려운 편입니다. 등산에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좀 정상에 못 갈 수도 있고요. 등산을 꾸준히 하신 분이나 혹은 체력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도전하시길 좀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이 코스는 특별히 험한 구간은 없어서 저는 등산화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다만 좀 장거리다 보니까 발바닥에 피로가 누적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등산화를 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산리에 비해서 백무동 코스의 장점은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인 것 같습니다. 동서울, 부천, 안양 등지에서 직행 버스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경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진짜 제석봉에서 천왕봉까지가 정말 천상의 화원이라고 불리울 만큼 굉장히 아름답고요. 특히 제석봉 부근이랑 천왕봉 부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그럼 제가 찍어온 사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백무동에서 올라가는 길에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다시피 돌에 이렇게 이끼가 덮여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제석봉에서 중산리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산 그림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거는 장터목 대피소 도착하기 전에 지리산 주 능선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지리산 주 능선이고 그 뒤에 반야봉과 그리고 노고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거는 제석봉에서 천왕봉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네, 제석봉에서 서쪽으로 반야봉과 노고단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비슷한 앵글인데요. 다만 제석봉이 아니라 천왕봉 직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천왕봉의 정상석의 모습입니다. 정상석 뒤에는 이렇게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바란대라라는 멋진 글귀가 새겨져 있고요. 네, 지리산 주 능선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반대편, 그러니까 지리산 천왕봉에서 남쪽을 보고 찍은 영상입니다. 이날은 달이 구름은 별로 없었지만은 미세먼지가 조금 있어서 시야가 그렇게 넓진 않았어요. 대신 멋진 산 그림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럼 찾아가는 길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도 어플에서 백무동 탐방지원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백무동 탐방지원센터는 여기고요. 주소는 언제나처럼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와 주차료는 없고요.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버스가 좀 있는데 버스 시간표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2021년 3월 10일 기준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서울 동서울 그리고 남부터미널 그리고 부천 안양 그리고 대전에서 표가 있었는데 대전은 지금 코로나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 외에도 함양에서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 시간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다가 상가를 좀 따라가다가 여기 삼거리가 하나 나오는데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한신계곡을 거쳐서 세석대피소로 가는 코스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장터목 대피소를 거쳐서 천왕봉으로 오르는 코스입니다. 삼거리에서 장터목 대피소까지는 외길이고요. 장터목 대피소에서는 천왕봉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산 코스는 보통 이렇게 쭉 올라갔다 이렇게 바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코스는 저는 사실 여기 중산리나 혹은 백무동 코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신계곡 코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신계곡 코스는 일단 계곡 자체가 물이 굉장히 많고
보시다시피 폭포가 많습니다. 계곡 자체도 좀 예쁜데 세석대피소에서 조금 가면 촛대봉이 있어요. 촛대봉이 진짜 아름답고요. 그리고 연화봉 직전에 있는 연화선경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래서 제석봉부터 천왕봉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코스인데 다만 이러면은 한 20km 돼요. 만약 이렇게 세석으로 올라서 이렇게 내려오려면 한 20km 되고 너무 길어서 사실 좀 1박 산행이 아니면 좀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코스도 있다는 거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중산리도 짧은 편이니까 중산리 코스랑 이렇게 연계해서 중산리로 올라서 뭐 백무동으로 내려오거나 백무동으로 올라서 중산리로 내려오거나 이런 코스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 이번에는 중산리로 올라서 백무동으로 내려왔고요. 산행 난이도는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왕복 그러니까 백무동에서 왕복만 하면은 왕복 15km고요. 왕복을 한 9시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최고 고도가 1915m인데 상승 고도가 1428로 꽤나 만만치 않고요. 처음에는 산가 지나고 그래서 크게 힘들지 않은데 산길에 접어들면은 여기가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한 3km 지점까지가 꽤 가파르고 오르막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힘들고요. 여기만 지나면은 경사가 그렇게 힘든 편이 아닙니다. 진짜 좀 많이 평이한 편이고 여기가 장터목인데 장터목에서 제석봉 오르는 한 500m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가 조금 힘들고 제석봉에서도 또 능선이어서 그렇게 안 힘든데 통천문 부근에서 또 천왕봉까지 한 500m가 여기가 조금 가파른 편이에요. 중산리랑 좀 비교해 설명해 드리면은 저는 난이도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 고도가 둘 다 한 600 정도여서 크게 난이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백무동 코스는 3km 지점부터 조금 완만해지는 반면에 중산리 코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팔라서 좀 짧고 굵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산리는 2km 정도 더 짧은데 짧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중산리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짧고 굵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산리 가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가파른 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백무동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산리는 또 대중교통으로 가면은 그 짧다는 게 장점인데 좀 장점이 많이 상쇄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산리 탐방지원센터에서부터 중산리 버스 정류장까지 한 1.5km 됩니다. 그거를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중산리의 짧다는 이점이 사라지잖아요. 전 그래서 만약 저라면은 차 끌고 가면 중산리, 대중교통으로 가면은 저 같으면은 백무동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백무동이 서울 기준으로는 교통도 훨씬 좋고요. 중산리로 가는 버스는 서울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밤 11시 반밖에 없고요. 중산리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는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데 비교적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하루에 한 7, 8대 있어서 교통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물론 여기는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직행이 아니에요. 4-5군데 들려서 올라와요. 네, 그런 점 고려하셔서 산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사진 한 장씩 보면서 코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백무동 버스터미널이고요. 버스터미널 옆에 여기 주차장이 넓게 있고 주차장도 무료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혹은 버스를 타고 오시면 이런 임도길을 따라 올라가게 되시고요. 상가와 그리고 펜션촌을 지나게 됩니다. 이거는 탐방로 입구에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실까봐 좀 사설 주차장, 유료 주차장입니다. 하루 5,000원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왕복으로 한 1.5km는 아낄 것 같아요. 샤워도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좀만 더 지나시면은 중산리 탐방지원센터 나오고요. 화장실이 있으니까 여기서 정비를 하고 출발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가시다 보면 이런 삼거리가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한신 계곡을 지나서 세석 대피소로 갈 수가 있고요. 오늘 안내해드릴 코스는 왼쪽으로 장터목 대피소 방향입니다. 제가 했을 때는 산불 방지 기간이어서 탐방이 금지되었던 시간인데요. 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잠깐 좀 썰만 풀면은요. 네, 이건 잠깐 여담인데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후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은 설명란에 타임라인을 누르시면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털린 산행이 이 코스였어요. 백무동에서 올라가고 세석으로 올라서 천왕봉 찍고 그리고 장터목 대피소 하고 이렇게 다시 여기로 내려오는 1박 2일 코스였습니다. 제가 한 2016년 등산 시작한 지 한 1, 2년 됐을 때였어요. 친구들이랑 장터목 대피소에서 1박을 예약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오후 한 2시 반, 3시쯤에 출발했을 거예요. 차가 좀 많이 막혀서. 대피소 산행도 처음이었고요. 저희가 뭐 공룡은 가봤었는데, 그래갖고 공룡 정복하고 나서 막 정말 자신감이 차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공룡도 탔는데 뭐 이 지리산 이것쯤이야 막 이러면서 정말 오만하던 시절이었어요. 대피소 1박이 처음이었거든요. 한 5명이 갔는데 어땠냐면요. 일단 그 당시는 대피소에 술을 마시는 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주를 3병인가 들고 왔고요. 먹을 걸 싸가야 되잖아요. 고기 당연히 싸가는데 친구가 먹을 걸 싸갔다고 하면서 저한테 형 이거 좀 들어줘요 그러면서 주는데 뭐였냐면 부대찌개 육수였어요. 부대찌개 육수를 2리터짜리 있잖아요. 그걸 싸들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친구 하나는 걔도 오만해갖고 뭐 이거 뭐 천하고 뭐 힘들겠어 그러고서 물을 대피소에 사면 되는데 뭐 살 필요도 없지. 여기는 물도 보급도 가능한데 잘 몰랐던 시기니까 물을 4리터를 쓸 2리터짜리를 2개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놈이 퍼져갖고 엄청 느려졌어요. 올라갔는데 여기 통과 시간이 있거든요. 세석대피소에서 통과 시간이 있는데 통과 시간이 걸린 거예요. 세석대피소에서. 그래서 여기는 환불도 못하고 장터목 대피소는 환불도 못하고 세석대피소에서 1박을 하고 뭐 일단 술 먹고 재밌게 놀았어요. 네, 그리고서 다음날 촛대방수 일출 보고 여기 보고서 장터목 대피소에 가방 냅두고 이쯤에서 다 너무 힘들었어요. 다 너무 5명이 다 너무 힘들었고 물 4리터 들고 올라간 놈은 그 놈 때문에 퍼졌는데 그 놈은 여기서 지쳤어요. 걔가 운전했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얘는 지치고서 여기서 바로 하산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천왕봉을 찍고 와서 가방을 들고 다시 하산을 했는데 와 여기 진짜 참샘 부근부터 여기 내려오는데 와 여기 너덜길에서 완전 털려갖고 종아리랑 발바닥이랑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등산 같이 많이 다니던 친구들인데 갔던 산행 중에 가장 힘든 산행이었어요. 정말 뭣도 올라갔고 지금 생각하면은 절대 안 그러죠. 무슨 부대찌개야. 북엇국 세상 가벼운 거 있잖아요. 북엇국이나 뭐 누룽지 고기는 뭐 그래 고기는 갖고 가겠다. 요즘 같으면은 술도 금지돼 있으니까 뭐 술도 안 갖고 갈 것 같고 참 제가 가장 힘들었던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되게 좋았어요. 여기도 너무 예쁘고 촛대봉도 너무 예쁘고 연화봉도 너무 예쁘고 채석봉도 너무 예쁘고 천왕봉도 너무 좋아서 진짜 재밌었던 산행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산행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렸고요. 본격적인 등산로에 접어들면요. 네, 이렇게 다리를 건너고 곧 계곡을 만나게 됩니다. 계곡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크게 물이 많이 없었는데 요때는 해빙기어가 풀었어요. 2021년 3월 10일이거든요. 해빙기어가 그 물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곡을 오른쪽에 끼고 산행을 하는데요. 초반에는 그렇게 안 가파른데요. 갈수록 조금씩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너덜길이 올라갈 때는 크게 안 힘든데 만약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정말 저 너덜길이 정말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계곡을 끼고 산행을 하게 되고요. 제 기억에는 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신계곡 같은 경우는 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백무동에서 1.2km 온 지점이고 정말 여기가 너덜길 진짜 이 돌길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그렇게 경사가 가팔라 보이지는 않는데 진짜 경사가 좀 만만하지 않고요. 특별히 볼 것도 없는 구간이어서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계곡 사진을 좀 찍어 보아도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은 코스이고 하동바위를 지나면서부터 돌에 낀 이끼가 많이들 보입니다. 예, 계곡과 계속 같이 산행을 하게 되는데 계곡의 규모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계곡도 곧 헤어지게 됩니다. 경사를 체감할 수 있게 내려오던 걸 좀 찍어보면요. 보시다시피 경사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사가 한 2.5km에서 3km 쭉 이어지고요. 참샘을 지날 때까지는 계속 죽었다 생각하면서 올라가야 되고요. 백무동 코스의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계속 사진을 넘겨보지만 풍경은 전혀 변하지 않고요. 경사도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이끼 낀 나무밖에 볼 것이 없는 편이고요. 쉽지 않은 경사를 1시간 반 정도 올라오시면 참샘에 도착을 하십니다. 네, 참샘은 이렇게 물을 보충할 수가 있고요. 네,
백모동에서 2.6km 정도 온 지점입니다. 여기까지 1시간 반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참샘을 지나서도 그 가파른 경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난이도예요. 네, 보시다시피 경사가 좀 있는 편이고요. 정말 이쪽으로 내려오면 아우 저놈의 너덜길이 짜증납니다. 근데 뭐 여기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산리로 내려가도 너덜길이 엄청 짜증납니다. 지리산은 기본적으로 높아서 네, 어디로 가도 그렇습니다. 네, 이런 길을 올라서 3km 정도 오시면은 이 넓은 공터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가 해발 1300m 지점이고요. 여기서부터 좀 산행이 많이 편해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시면 가장 힘든 구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여기까지 왔는데 장터목에 3km로 왔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해발도 1300이나 돼. 그때는 제가 백모동 해발이 몇인지 몰랐어요. 500에서 600 사이거든요. 그럼 3km 만에 한 7, 800 올라온 건데 한 600m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한 4.5km 남았는데 4.5km 동안 600이면은 온 게 훨씬 더 가파른 거죠. 그래갖고 너무 이상하다. 지리산이 이렇게 쉽나? 이쪽은 왜 이렇게 쉽지? 이랬는데 이 다음부터 탈탈 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공터를 지나시면은 이제 꽤 보시다시피 꽤 평평한 편이고요. 오르막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 비교적 편안하게 장터목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직 새 이파리가 피기 전이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리산 주 능선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아마 5월이 지나서 새 이파리가 돋기 시작하면 능선은 보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조망이 좋지도 않은 길을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네, 이분들은 진짜 하산길에 만나는 분들인데 보면 좀 쎄하더라고요. 일단 가방 사이즈가 너무 크죠. 보면은 매트도 있고 가방 사이즈도 크고 딱 봐도 여기서 비박하신 분들이죠. 야영하신 분들이고 5인 집합금지도 어긴 거죠. 이건 5명이 산에 같이 다니면요. 누가 봐도 불법을 여러 가지 하신 분들이죠. 보기 안 좋더라고요. 네, 계속 올라가시죠. 올라가는 길은 뭐 특별히 없습니다. 뭐 돌탑도 있는데 돌탑도 뭐 인상적이지 않고 경사도 그렇지 않고 다만 올라갈수록 오른쪽으로 지리산 주 능선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왼쪽으로는 지리산 대원사 방향의 하봉과 여기가 하봉이거든요. 중봉이 조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백무동에서 4.3km 정도 온 지점이고요. 장터목까지는 1.5km 정도 남았네요. 네, 크게 힘들지 않은 산행을 계속 진행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경사는 크게 가파르지 않아서 힘들 것이 없는 구간입니다. 네, 제가 갔을 때는 3월 10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음이 덜 녹은 곳이 있었고요. 이렇게 아이젠을 신어야만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랬고 통천문도 그랬고 네, 중간중간 아이젠을 꼭 신었어야 되고요. 만약 3월 초에 가실 분들 뭐 3월 길게는 3월 말까지도 주의해서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슬슬 지리산의 시그니처 마크와 같은 고사목들도 좀 나오고요. 장터목 대피소에 가까워지면은 오른쪽으로 지리산 주능선이 조망이 되고요. 지리산의 반야봉과 그리고 노고단도 조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곳에서 조망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나무가 없는 곳에서 좀 조망이 확보되는 곳이 있어요. 장터목이 500m 남은 지점인데 이 부분에서도 뭐 크게 힘든 구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조망이 되는 곳이 있어서 슬슬 눈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고요. 네, 백무동에서 출발한 지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면은 네, 장터목 대피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근에서 보는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백모동과 그리고 서쪽 방향 지리산 주능선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바로 옆이 연화봉이죠. 그리고 까마귀가 여기는 음식물 찌꺼기 좀 많아서 까마귀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까마귀를 좀 찍어봤고요. 장터목 대피소에서는 원래는 산장이어서 1박을 할 수가 있죠. 1박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어서 1박은 금지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햇반과 생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터목 대피소는 음수대가 있어서 생수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햇반은 종종 사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취사장이 있어서 여기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화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버너 같은 거 갖고 와서 라면 끓여 드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물을 보충하실 분들은 여기 음수대 방향으로 한 10m에서 20m만 내려가시면은 물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꼭지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있는데 화장실이 제가 가본 대피소 중에 냄새가 제일 심해요. 그래서 엔간하면 참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천왕봉까지 1.7km,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터목 대피소에서 제석봉까지 한 400~500m가 또 굉장히 가파릅니다. 제가 저번에 성중 종주를 할 때 여기서 진짜 멘탈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꽤 가팔라서 충분히 고생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가파른 길을 올라와서 뒤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멋진 풍경이 보입니다. 요 연화봉 부근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지리산 주 능선이 조망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은 지리산에서 손에 꼽히는 풍경 중에 하나인 제석봉 부근에 멋진 화원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초봄이어서 딱히 볼 것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 지리산 부근에 시그니처 마크와 같은 이 고사목들을 안겨주고요.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만 가면은 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고사목들 남은 이유는 도벌꾼들이 나무를 되게 많이 반출했나봐요. 이거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도벌꾼들 때문이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소개해 드릴 텐데 도벌꾼들이 나중에 도벌한 거를 티를 안 내려고 불을 질러서 싹 다 불탔다고 해요. 네, 조금만 더 가시면은 제석봉에 만나게 되고요. 장터목에서 한 600m 온 지점입니다. 네, 이 부근의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은요. 네, 이쪽이 장터목 방향, 그리고 서쪽이죠. 반야봉과 지리산 주능선이 보이는 방향이고요. 이날 산그림회가 좀 많이 멋있었어요. 남쪽, 그러니까 중산리 방향입니다. 백모동은 등 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천왕봉 방향.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지리산 주봉인 천왕봉입니다. 좀 지리산 아마 백모동 코스에서 가장 풍경이 좋은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앞에 천왕봉까지 가면 되는 거고요. 남쪽의 산 그림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네, 지리산의 주 능선이고요. 요 능선을 따라가는 종주를 여기 노고단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반야봉은 들를 때도 있고 안 들를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를 지리산 성중 종주라고 하고 제가 지난 9월 달에 다녀왔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종주 중에 하나죠. 저는 산 타시면은 저는 무박에 다녀왔는데 나중에 대피소 열리면은 한 1박이나 2박 하면은 그렇게 안 힘들거든요. 그때는 한 번쯤은 다녀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리산 주능선이 참 걷기 좋아요. 고사목들을 보면서 좀 이 부분은 크게 힘들지 않고요. 오르내림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른쪽에 이렇게 중산리 방향을 보면서 산행을 하게 되고요. 네, 백모동 부근이죠. 네, 저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장터목 대피소에서 한 1.2km 정도 오시면은 통천문 부근인데요. 네, 여기가 통천문인데 통천문 부근은 북사면이어서 눈이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아이젠을 안 꺼내려고 했는데 결국 꺼냈어요. 네, 여기서부터 통천문을 지나면은 천왕봉까지 500m 남고요. 이 부근이 조금 마지막 고비입니다. 경사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좀 힘들 때 뒤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고 요 길을 따라 올라오는 게 마지막 고비입니다. 조금 힘들지만은 마지막이니까 힘을 내서 올라오시면은요. 곧 저기 천왕봉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오시면은 지리산 천왕봉에 도착을 하고요. 1915m 천왕봉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멋있게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라는 멋진 문구가 새겨져 있고요. 참고로 저는 중산리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백구가 저까지 쫓아와갖고 흔치 않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유, 복구 보고 싶네요. 이 부근의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 이쪽이 백모동 방향,
그리고 지리산 주능선을 다시 한번 찍어본 영상이고요. 지리산 주능선은 지금 제가 보면서도 한 서너 번 봤는데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산리 방향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 왼쪽은 중봉 방향, 지리산 제2봉인 중봉 방향, 이쪽은 남쪽인 중산리 방향입니다. 이날 산 그림회가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수목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제가 했을 때는 좀 평일이어서 사람이 좀 없는 편인데 주말에 가시면 정말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지리산 인증을 위한 줄만 한 30분 서야 될 정도로 꽤 줄이 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쉬시고 풍경을 보시고 하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산은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혹은 중산리 방향으로 빠르게 하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지리산 백무동 코스를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리산 백무동 코스는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는 가장 대중적인 코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중산리와 비교하면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은 경사가 가파른 구간이 더 짧아서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고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되는 코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리산인 만큼 꽤 힘드니까요. 등산에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체력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곳에서 연습을 하고 도전을 하시길 추천을 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